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토록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이 또 있을까요? 권위의 정점에서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았던 사람. 지역주의의 거대한 벽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끊임없이 도전했던 사람. 우리는 그를 바보 노무현이라 불렀습니다. 상고 출신의 변호사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리고 봉하마을의 촌부로 돌아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기까지.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으로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1946년 경상남도 김해의 작은 마을 봉하. 가난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지던 척박한 땅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흙벽돌로 지은 초가집에서 그는 배고픔을 친구 삼아 자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 노무현의 눈빛만은 남달랐습니다. 가난이 결코 자신의 미래를 잠식하게 두지 않겠다는 도끼. 그것은 훗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승부사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등잔불 밑에서 낡은 책을 읽으며 그는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난한 소년의 가슴 속에는 이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에 갈 돈이 없어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했던 현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막노동판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법전을 파고드는 고시생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랐을 때 세상은 그를 고졸신화라 불렀습니다. 판사가 되었고 다시 변호사가 되어 세속적인 성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요트를 타며 성공한 삶을 즐기던 시절,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안락한 삶이 보장된 길, 하지만 운명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981년 부산을 뒤흔든 불임 사건은 노무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대학생들을 접견실에서 마주한 순간 잘나가던 세무변호사 노무현은 죽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청년들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이 외면해왔던 야만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피를 토하듯 변론했습니다. 이런 게 어딨습니까? 라고 외치던 그의 절규는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독재 정권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제 그는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가시밭길인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1988년 정치에 입문한 초선 의원 노무현은 50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실세들을 향해 거침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그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명패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하던 그 장면은 타협하지 않는 정치인 노무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은 당당함, 논리 정연하면서도 송곳 같은 질문. 국민들은 그에게서 대리만족을 느꼈고 그는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그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당선되며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지만 그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지역주의라는 망국적 병폐를 깨뜨리기 위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하면서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승산 없는 싸움에 몸을 던지는 그를 보고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별명은 조롱이 아닌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패배할 때마다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새천년 민주당 국민 경선. 지지율 2%의 꼴찌 후보가 일으킨 기적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이인재 대세론에 맞서 그는 호남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영남 출신의 이 바보 정치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진정성이 지역 감정의 벽을 허문 순간이었습니다. 전국에 노풍이 불기 시작했고 돼지저굴통을 들고 나온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줄을 이었습니다.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갈망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노무현이라는 도구를 통해 폭발한 것입니다. 2002년 12월 19일 투표 마감 직전까지 피를 말리는 접전 끝에 그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이 승리한 밤이었습니다. 당선 확정 순간 흘린 그의 눈물은 그가 겪어온 서름과 국민들이 보내준 벅찬 지지에 대한 화답이었습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없는 서민 대통령의 탄생. 그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취임 1년여 만에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 앞에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십만의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와 탄핵 무효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로 그는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깊은 갈등골을 보여주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건의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는 검사들과의 대화를 생중계하며 토론했고 청와대 직원들과 맞담배에 피우며 격의 없이 소통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었던 경호실의 힘을 뺐고 국정원을 정치사찰 도구가 아닌 본연의 정보기관으로 돌려놓으려 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지지자들에게는 환호를 받았지만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에게는 품위 없는 대통령이라는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었기에, 너무나 솔직했기에 그는 끊임없이 공격당해야 했습니다. 2007년 10월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노란 선으로 그어진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평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14 남북 정상선언,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상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화정착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비록 정권 교체 이후 많은 부분이 무산되었지만 그가 보여준 평화에 대한 비전은 여전히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결정은 그의 핵심 지지층인 진보 세력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보수 진영은 경제 파탄이라며 그를 공격했고 진보 진영은 신자유주의라며 그를 비판했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아냥 속에서 그는 고립되어 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또한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었지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뇌해야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자신에게 있다는 그의 말처럼 그 자리는 고독하고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2008년 2월 임기를 마친 그는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하지 않았던 귀향이었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며 소녀를 뒤에 태우고 달리는 그의 모습은 노무현 신드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의 관광객들이 그를 보기 위해 봉하마을로 몰려들었고 그는 하루에 10수번씩 나와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라는 아이들의 외침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시민 노무현. 그는 권력을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가족과 측근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매일같이 쏟아내며 그를 도덕적으로 난도질했습니다. 논두렁 시계와 같은 자극적인 보도들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명예와 자존심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2009년 5월 23일 아침 부엉이 바위 위에서 그는 운명과도 같은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맙니다. 그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은 충격과 비통에 잠겼습니다. 서울 대한문 앞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세워졌고 수백만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라고 오열했습니다. 그가 떠나는 마지막 길, 서울 광장은 노란 풍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양심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통곡이자 그가 남긴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다짐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보 노무현은 떠났지만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가슴속에 영원히 묻었습니다. 노무현, 그는 갔지만 그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그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소통하며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그의 정신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패한 대통령이라 불렸지만 역사 속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부활한 사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의 믿음처럼 우리는 오늘도 그가 꿈꾸었던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